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미스터 진단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미스터 진단에선 진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예. 유튜브로도 받고 있고, 뭐 네이버 TV, 또 전화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전화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02-3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금산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뭐 일부 보셔서 알겠지만, 확실합니다. 네.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하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말하면 좀 그렇죠. 자, 그럼 우선 2부 첫 포문을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금산 전문가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뭐랄까요? 이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무상증자도 있었지만 예. 또 IPO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제 이런 IPO로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보고 있는 괜찮은 종목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 좀 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그 상장한 종목 하나 볼까요? 지금 그 차트 보시면 오늘 첫날이죠.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차트가요. HPSP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첫날 이 종목의 공모가가 25,000원이에요.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65,000원까지 상승세가 나왔죠. 우리가 이것을 흔히 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중에 따상이 나왔다가 오늘 종가는 따상에서 13% 오늘 하락이 나왔어요. 장중에 있는 제가 따상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반도체에 보면은 그 금속이나 유리를 일정한 그 온도를 가열한 뒤에 천천히 식혀가지고 내부 조직을 고르게 하는 팽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제조업체인데 이 기업이 오늘 신규 상장을 하면서 오늘 따상이 나왔죠. 이런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 이런 거 여러분 공모를 청약을 해서 이런 따상을 한번 맛본다면은 희열을 느끼는 거죠. 제가 그 다음은 어제 상장한 종목 하나 볼까요? 어제 상장한 종목은 영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제 보세요. 이 기업은 어제 상장을 했어요. 이 종목의 공모가가 18,600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요, 이 기업에 청약하신 분은 손실만 봤죠. 첫날도 하락하고 오늘까지 하락을 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서 따상이 나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따상이 나오지 않고 첫날 바로 손실을 보는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성장성을 보는 겁니다. 성장성이 있거나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은 이렇게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오늘 HPSP라는 종목은요. 그 종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이 917억이에요. 지난해. 근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452억이 나왔어요. 그이가 영업이익률이 50%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IPO하는 기업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마련해 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7월 달 IPO 일정인데 이거는 이미 청약이 끝났습니다. 아까 영창케미칼 이야기해 줬죠. 그 다음은
HPSP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니가 이제 청약이 마감이 됐고요. 이게 나와 있는 이게 루니라는 기업은 의료 영상 진단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이 다음 주, 자,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다음 주에 청약을 합니다. 18일에서 19일 양일 동안 청약하는데, 이거는 제 판단에서 이 종목은 아마 따상에 나올 겁니다. 따상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일 하이텍. 이거 물론 아마 여러분들이 청약한다 그래서 수량을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여러분 종목이 여러분들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폐타이어 있잖아요. 폐타이어 재활용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18일, 19일 날 청약이 되고요. 그 다음은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단백질 항체 치료제 개발 업체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제가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게 보시면은 ICH라는 기업이 19일하고 20일 날 청약하는데 이 기업이 친환경 첨단 회로 소재 업체고요. 그 다음에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 있죠. 신재생 발전 플랜트 업종이고요. 그 다음은 대성 하이텍이 각종 정밀 부품 업체인데, 이 중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일 하이텍. 요거는 여러분들 청약도 참여하시고요. 다음 주 월하 공모가가 5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폐타이어 재활용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따상 들어간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삼성물산이 지분을 6.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폐타이어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금이나 뭐 음이나 은이나 코발트, 니켈 같은 게 있잖아요. 리튬 같은 것을 여러분들 쓸만한 금속들을 회수하는 전 과정을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에요. 그 전북 지금 군산에 있는 기업인데 이 폐타이어라고 하는 이 업종은요, 전기차 시장과 성장을 함께하는, 앞으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지난해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가 올해 1분기에 1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 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7월 달에 지금 상장되는 청약하는 기업이 총 일반 종목 8개 종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스펙이 우리가 스펙주가 3개가 있어서 총 11개 지금 기업이 지금 7월 달에 지금 청약을 하고 상장을 하거든요. 6월 달에는, 지난달에는 13개가 지금 상장이 됐죠. 그래서 상장되는 종목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늘 제가 미스터 진단하려고 할 때 제가 뭔가 좀 좋은 정보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를 작성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난 이후에 아마 다음 주 월하 이게 청약 받으면 한 7월 말 정도, 한 28일 정도 아마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청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상장하고 난 이후에 딱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딱 방구고 있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있잖아요. 내가 어느 시점에 치고 들어갈 것인가만 고민을 하세요.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기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와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물산과 삼성 SDI가 이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국내 지금 폐타이어 기업들 있잖아요.
폐타이어 우리가 2차 전지 재활용 기업들은 거의가 무늬만 그게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실질적으로는요. 성일 하이텍이 아까 제가 수직 계열화를 제가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한번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방구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를 해보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프리까지 해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또 이게 헷갈리실 수 있어가지고 예. 이게 전국구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주 중간에 성일 하이텍이었나요? 예. 따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힌트 별표 쳤습니다. 별표. 주셨습니다. 네.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도 좀 적어놔야 되겠어요. 오랜만에 따상 들어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 봤거든요. 네. 그런데 채팅창 보니까 조금 한산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1부뿐만이 아닙니다. 2부에도 유튜브 열려 있고요. 그렇죠. 전화 02-325-820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기회에 네.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셔야 접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 잠깐 진짜 말씀드릴게요. 높다는 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실제 종목 진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 환타제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이름이 약간 섞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환타가 하네요. 술이 아닌데. 약간 어쨌든. 착각은 아니겠죠? 자, 이 종목은요. 최근에 또 화제를 모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에코프로 봐드리죠. 자, 에코프로 매수 가격이요. 91,000원에 15%. 네. 지금 에코프로가 호실적을 내놨다고 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아주 강했습니다. 이제 8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매수가가 9만 원대. 과연 9만 원대까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환타제로님께서 에코프로 요청을 해주시면서 지금 말하시는 유세백 전문가 상담 신청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유세백 전문가께서 이야기 하실 때 신청을 해주셨나 보죠? 자, 에코프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백 전문가님, 에코프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에코프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3일날 발표가 됐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296%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72%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크게 탄력받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그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CM,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LFP 관련해서는, 이쪽 관련해서는 지금 리튬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CM이 오히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었는데,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NCM 3원기 배터리가 더욱 더 부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의 주신 환타제로님 같은 경우에는 싸울 자리를 알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91,000원 라인이라고 하면은 딱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라인이고, 이 91,000원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다시금 기존처럼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121선 저항을 맞고 오늘 좀 살짝 밀렸어요. 윗꼬리를 살짝 달았어요. 근데 이 121선만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진입가 부근까지 무난하게 올라와 줄 것이고, 여기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친 이후에 12만 원까지 갈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때 크게 밀렸었던 게 공장 화재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4월 달부터 다시 정상 가동이 되면서 매출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찍힐 것이고, 이 컨센서스 상에서도 지금 22년도 관련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배 가까이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은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캐파는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도 늘어나고 그리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 저는 에코프로가 다시금
이제 기지개를 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락 추세를 벗어났어요. 7만 원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 종목 91,000원까지도 와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를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12만 원까지도 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살펴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뭐 강하게 치고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셨을 텐데 네. 91,000원 매수하신 가격은 물론 갈 수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가게 되면 12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아주 잘 됐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됐어요. 네, 아무쪼록 좀 기다리셨다가 충분한 수익 거두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환타 제로님의 에코프로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면서 환타 제로 말고 다른 네. 제로 사가야겠습니다. 환타 제로, 에코프로 일부러 그렇죠.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센스가 돋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유튜브로도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전화 주세요. 됩니다. 전화. 근데 예. 전화했을 때 약간 부담될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이게 뭐 자기 목소리가 좀 별로라든지 아하. 아니 너무 손실이 나는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게 싫어서인지 그렇죠. 그거 저희가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너무 부담되면 이렇게 유튜브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자, 그럼 환타 제로님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전화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유튜브인 줄 알았습니다. 네. 예, 퓨런티어. 네. 예, 얼마에 사셨어요? 비중은 56.58이고요. 어허. 계속 물타기를 해갖고 29,316원이요. 비중 굉장히 많으시네요. 거의 한 50% 중반이고요. 요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사신 건가 보죠? 예, 저기에서 사도 된다고 네. 자꾸 얘기를 몇 분이 하셔가지고 네. 들어갔는데 계속 사고 나서 계속 빠져가지고요. 그러네요. 시장이 다 밀렸으니까요, 사실. 네, 심지어 지금 한 4.9% 오늘도 시장의 네. 방향성을 탐색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더 많이 밀려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을까. 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지금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장중 것까지 하면 3만 원대 왔다 갔다가 제일 높았던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게 좀 높은 데에서 사신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31,000원대 거의 샀었거든요. 그럼 거의 장중에 거의 높을 때 사신 거네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이제 빠르게 밀리니까 이게 좀 문제인데 네네. 네, 어떤 게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24,800원이면 손절가라고 하시던데. 네네.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요. 돈 있는 걸 거기다 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세요, 진짜.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 네. 퓨런티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좀 현실 가능한 이런 전략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네, 어떤 분께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 진단 금산 받고 싶으세요? 선생님이요. 금산 전문가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원님 퓨런티어입니다. 좀 약간 놀라시고 부담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 프론티어라는 기업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예, 자율주행 차의 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그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쪽인데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프론티어뿐만 아니고 네. 지금 이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워낙 많아요. 대형주로 놓고 보면은 LG 이노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뭐 삼성 전기도 있고, 캠시스, 그 다음은 옴트론텍도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고, 누프렉스라는 기업도 있고, MC넥스라는 기업도 있고, 파트론이라는 기업도 있고, 자와전자라는 종목이 많아요. 지금 이 자율주행 카메라 쪽이 지금 종목이 대략 좀 실적이 좋은 종목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론티어에 지금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 제가 왜 자꾸 실적을 이야기하냐면요, 주가가 빠지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안 좋으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1분기에 지금 1억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종목은 사실은 최근에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섹터를 놓고 봤을 때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자율주행의 대표적인 종목 그냥 LG, 이노텍, 대웅주 하나 딱 가져가시든지. 그러니까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을 가지고 베팅을 하셔야 되는 그게 일단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실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뛰어드세요. 이 전략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군인이라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죠? 최근에 그 토트넘하고 국내 그 프로 팀하고 지금 상암 경기장에서 6대3으로 우리가 졌죠. 그게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 전략을 세우시라고요. 나는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오면은 나는 주가를 나는 손절할 것이다. 이 정도 내려오면 나는 손절해야 된다.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프론티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공시 내용을 보면요. 성장성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자율주행 카메라 쪽은요. 워낙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웬만하면은 다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보통 우리가 독과점적인 사업이 있고요. 웬만한 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프론티어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그런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좀 까맣게 칠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33일 입행선이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33일 입행선인데요. 보세요. 이날부터 이게가 지금요 5월 달이에요.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한 번도 33일 입행선을 깬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깬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 한번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온 거죠. 이게 깨면 안 됩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면 주가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번에는 33일 입행선을 지지가 됐으니까 이번에도 지지가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고 아래쪽으로 주가가 언더슈팅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손절 라인을 제가 먼저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56%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지금이 29,000원이면요. 29,000원의 매수가하고 지금 주가가 26,000원이면 거의 손실이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 손실이 한 7, 8% 정도 손실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요. 지금 웬만한 종목군들은 지금 반토막 난 종목도 수두룩하고요. 세토막 난 종목도 수두룩해요. 그럼 지금은 손실이 크지 않다는 거죠. 물론 비중 자체는 크지만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손절 라인을 먼저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33일 입행선이 26,373원인데 오늘 살짝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정도 또는 월요일 날 최소한 월, 화 이 안에는 33일 입행선을 딱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돌려 세우면 주가는 3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3만 원은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이게서 돌려 세웠잖아요. 주가가 33일 입행선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서 돌려 세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려 세우면은 3만 원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매도 목표가 3만 원. 아래쪽으로 손절 라인을 제가 얼마를 잡아 드리냐면은
25,400원입니다. 요 25,400원이 무너지면은 일단은 손절하세요. 25,400원. 제가 조금 더 낮게 잡으면은 25,000원. 25,000원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무너져 버리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매도가 세게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25,000원이 깨지게 되면 이게 거래량이 워낙 지금 이게서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이게 거래가 터진 거 보세요. 이 매물이 쌓이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요 매물대가 더 두텁게 되는 거고 이때 매수한 사람들의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제가 아래쪽으로 25,000원. 요거는 종가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장중에는 무너져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장중에는 무너지더라도 종가가 중요한 거니까 다음 주 월 안에 25,000원만 무너지지 않으면 주가는 위쪽으로 돌려 세울 수 있으니까 위쪽으로 매도 목표가 3만원. 아래쪽으로는 25,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앞으로 차라리 카메라 모듈 쪽을 매매하시려면요. 그냥 대응주를 하세요. LG 이노텍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LG 이노텍이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가장요 안정적이에요. 이런 종목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비중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56.58%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재산의 절반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프론티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성장성 높게 본단 말입니까?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게 대한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네. 기업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제가 깨차고 있어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아니 이게 다른 방송에서 이거를 사라고 권유해서 샀는데요. 저 그래서 자꾸 그냥 제 번전만 되면 팔려고 물타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험도 얼마 안 이제... 지금 한 몇 개월 했는데 이거를 같이 누구 또 같이 샀어요. 아는 사람이랑.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는요. 네. 목표가 딱 3만 원 잡으시고요. 네. 물론 앞에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기차 한 대에 지금 카메라가 보통 평균으로 한 12개 정도 들어갑니다. 12개.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알기로는 전기차에 앞으로 카메라가 30개도 들어간다는 말도 있는데 현재 평균적으로 1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게 파이가 커지지만 카메라 이게 모듈 쪽에 파이가 커지지만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손절 라인 잘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25,000원까지 내려오면 매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25,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주가가 아래쪽으로 빠지면 회복되기 어려워요. 네네네네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손절가, 그러니까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 25,000원 내려가는 거에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25,000원을 깼는지. 근데 선생님, 저 종가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장 마치고 나서 최종 가격을 종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25,000원이 무너지면 손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내에 25,000원이 깨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안 깨지면은 3만 원까지 목표가로 잡고 가져가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이렇게 종목 진단해드렸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그런데 주위에서 좋다는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같이 또 지인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물려버리니까, 정말 아마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소리에 걱정이 한가득이거든요. 사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종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좀 더 자기 판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면 지금 이럴 때 떨리더라도 덜 떨리셨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부메랑처럼 날아온 것도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네, 아무쪼록 교훈 삼아서 더 큰 성공 투자의 기회를 나중에 또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계속 저희 종목 진단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닉네임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신데 저는 이게 뭔가 처음에 싶었거든요. 총각이라서 그래요. 그 옆에서 힌트를 주셔가지고 에디 패티 루피 크롬 뽀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뽀로로 친구들이죠. 그렇습니다. 아이가 네. 있으면 이거를 외울 수밖에 없죠. 저는 네. 무슨 뭐 마법 주문인 줄 알았어요. 자, 그 신청해주신 종목이 네, 오늘 굉장히 우려감 더 커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행주 KB금융이거든요. 은행 계장이죠. 미국부터 힘들었죠. JP 모가부터 우르르 무너지면서 지금 은행주들에 대한 걱정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KB금융뿐만 아니라 오늘 은행주들 모조리 신저가 거의 나왔거든요. 자, 지금 매수가는 57,000원에 15%신데 네. 보세요. 지금 오늘 종가 44,000원입니다. 아휴, 앞자리가 달라요. 차트 바로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공감 많이 하실 텐데 이 은행주가 금리 인상 시기 기대감으로 잘 갔거든요. 괜찮았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런데 6월부터는 은행주도 우르르 무너졌어요. 왜냐 침체가 있기 그렇죠. 때문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은행주들이 특히 KB금융이 단기간에 30%가 넘게 뚝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에디페티 루피 꾸롱 뽀로로님께서는요. 웃지 마요. 예. 네, 금리 인상 포트 분산차 매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죠? 네, 금리 인상 시기의 기대감으로 지금 들어온 종목인데 자꾸 떨어지니까 굉장히 당황하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님 꼽아주셨는데요. 유세백 전문가께 왜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떨어지는 건지 KB금융이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님 KB금융입니다. 자, 이 기대감 갖고 들어왔던 종목이 이렇게 우르르 좀 무너지니까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KB금융 어떻게 보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손절가를 놓쳤습니다. 5만 원대에서 무너졌었을 때 이때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벌써 그 시점은 한번 놓쳤고 그리고 신청해주신 뽀로로님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좋죠. 좋은 종목이면 분명합니다. 다만 이 종목이 다시 올라와 주려면은 저는 최소한 12월 정도까지 기다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배당 매력이 있는 만큼 11월에서 12월쯤에는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릴 겁니다. 다만 지금은 가계대출 이런 부분이 원래라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은행주한테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지금 뭐 가계대출을 더 할까요? 지금 집을 살려는 수요자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규 대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4명 중에 한 분은 자영업자라고 해요. 여기에서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사업적으로 무언가 확장을 할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이 정책자금을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술보증기금 혹은 아니면 중진공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금융권에다가 이렇게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관련 쪽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대출이 증가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운전자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좀 지금의 힘든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대출이 아니고 그런 자금들만 대출이 늘어나고 있지 이런 측면들을 봤었을 때 저는 지금 이 추세가 쉽사리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수급적인 요인들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다 이탈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이틀 동안 들어오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이거는 극히 미비한 수준이고요. 네,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저는 11월, 12월 그 정도까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때쯤이면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번 다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그때는 많이 안 올라도 정리를 해야한가요? 그때 한번 탈출하셔야 돼요. 12월쯤에. 그게 지금 팔고 딴 종목으로 갈까 신경질나서 그랬더니 그냥 갖고 가요. 지금 이 정도의 손실폭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이 종목이 물론 지금 현재 45,000원 라인이 무너졌고 4만 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출하는 것도 뭐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정도의 손실폭을 손절을 하고서 다른 종목으로 이 손실폭을 메꿀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어느 선에서 팔라고요? 저는 5만 원 선 오면은 저는 매도하는 게 낫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KB금융 살펴드리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전화가 혼선이 좀 있었나요? 네, 전화가 좀 잘못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유사백 전문가님, 지금 전화는 잘못 연결된 것 같고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12월 정도까지 좀 기다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5만 원 손절 라인을 놓쳤습니다. 놓쳤다라는 거는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4만 원까지. 누구야? 근데 지금 25%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 4만 원까지 뭐 버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5만 원 선 이 여기가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2월 갈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5만 원 선에서 저는 매도 전략 이렇게 펼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요즘에 많이 좀 떨어지고 있죠. 걱정이 많이 커지는 종목일 텐데 5만 원 정도 목표 주가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잠깐 그 전화 혼선이 좀 있었는데 그죠?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연결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KB금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연결이 됐나요? 자, 전화 방으로 연결해봐도 괜찮을까요? 여보세요? 네. 바로 연결됐네요. 급하셨나봐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종목이 아니었어요. 예. 네,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우리 시청자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앱코. 앱코요? 오. 예. 여기 거 키보드를 사실 것 같진 않은데. 자, 어쨌든 매수가 얼마예요? 29,000원.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요. 비중은요? 코드번호가 119890. 예. 예, 그리고 예. 저기 비중 얼마나 담으셨어요? 15%. 15%. 이게 2만 원, 만 원 이런 종목이니까 아까 5만 원 얘기하셨을 때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죠, 가질 않았는데. 나오네요, TV에.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9,000원인 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우리 시청자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이라도 딴 종목으로 갈아타보니까 조금 더 어느 선에까지 기다릴까. 네.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되겠네요? 예, 그 회사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 회사가 저기 컴퓨터 키보드 만드는 회사예요. 예. 제가 여기 거 키보드 사봐서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하고 만나보시겠어요? 예, 알겠어요. 기다려볼게요. 자, 시청자님. 자, 그럼 전문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예, 금산. 알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금산 전문가님 앱코예요. 진단 좀 도와주십시오. 참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그 기업의 내용이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주식하시면 안 되거든요. 너무 더 줄이는.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이제 그 주식하실 때는요. 예. 그 기업이 내가 지금 투자한 기업의 내용을 모르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알아도 이제 손을 떼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본전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러네요. 예,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예. 잘 듣고 제가 이야기가 끝나면 질문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이게 앱코라는 종목은 우리 앵커님이 아까 키보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게 대한 내용이 상당히 제가 많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지만 그 대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으면 제가 그 게임방에 한번 찾아간 적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게임방에 가면 여러분들 이게 헤드셋 있잖아요. 전용 헤드셋. 게임하다 보니 헤드셋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헤드셋. 제가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얼마나 꼼꼼하냐면요. 저는 길을 걷다가도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더라도 이 아이스크림이 어느 기업인 건지. 저도요. 제가 우리 아들 게임방 찾으러 가면서도요. 제가 다 자세히 봤어요.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옆에 온 줄도 몰라. 거기 보면은 앱코라는 그 마크가 찍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지금 국내 게이밍 그 기어 시장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잖아요. 그죠? 키보드도 있고 그죠? 마우스도 있을 것이고 뭐 PC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전용 헤드셋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걸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코로나19 시절에요. 그 이후로 매출이 확 줄어든 기업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업이 이 지금 PC 쪽의 사업이 거의가 한 75%가 이게서 매출이 일어나요. 나머지는 보통 우리가 학교에 그 스마트 단말기 충전 사업도 하는데 그건 한 25%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ICT 교육 사업도 하긴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2년 동안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적자인 기업은 되도록이면은 손을 대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적어도 기업 자체가 있잖아요. 적자를 보면 안 되잖아요. 적자를. 그죠? 적자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적자 기업을 매매하게 되면 보세요. 지난해에도 적자고 올해 1분기도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쭉 내리시면 이게 여러분들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현금 흐름표가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현금 흐름표를 제가 항상 이걸 봅니다. 2019년도, 2020년, 2021년 올해 1분기까지 지금 지난해 하면 155개 플러스가 나오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영업 활동으로 일한 현금 흐름은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이게 보통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주식을 할 때 제가 원칙을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적자 기업은 매매하지 않는다. 단기 사채가 있는 기업은 매매하지 않는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은 매매하지 않는다. 이게 현금 흐름표 상에서 영업활동을 일한 현금 흐름이 연속적으로 마이너스가 연달아서 나왔을 때도 매매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원칙. 그리고 그 대표이사가 과거의 경력을 제가 한번 잘 봅니다. 국내 지금 여러분들 그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요. 진짜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대표이사들의 이력이 있어요. 그 주식을 공부해 보시면요. 진짜 질 나쁜 대표이사가 수두룩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해도 수익을 낼까 말까 한데 공부 전혀 하지 않고 주식을 해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남이 한 번 노력할 때 10번 노력해야 되고요. 남이 10번 노력할 때 나는 100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듣고 주식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에코라는 종목은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9,000원에서 15%를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29,000원대까지의 가격은 어디가 29,000, 여기가 29,000원이잖아요. 여기가 요 가격대예요. 여기가 지금 주가가 29,000원인데 여기가요.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11,150원이잖아요. 이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기는요. 이건 확률상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세가 나왔을 때 매도하고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컴퓨터 부품, 이 주변기기 제조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일정 부분 상승세가 나오면 이거는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옳은 전략입니다. 예,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근데 어느 선에서 언제쯤 팔고 나올까? 그냥 이제 뭐 그거 저번에 누가 한 20만 원, 2만 원 되면 팔라고 해서 17,000원에 팔을 걸 그냥 놓쳤지요. 17,000원도. 예, 지금은 워낙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월봉 차트,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예, 월봉 창으로 상으로 보시 이게 월봉 차트를 하나의 이게 봉이 하나의 이게 1개월짜리예요. 월봉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봉이 이게 한 달짜리 봉이라고요. 주가가 이 종목의 최저점이 1,350원이 일단 저점이 나왔는데 리바운딩이 나오면 제가 최대한으로 리바운딩이 나오면 15,000원까지 리바운딩은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제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예. 이 정도 오면은 저는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15,000원이 겨울에 될란가 내년 4월쯤 될란가. 예,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다가 그 정도의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리바운딩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기 나오지 뭐 안 거라도 그냥 LG노텍이 나오고. 아무튼 15,000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시청자님. 예. 예, 29,000원까지 못 간대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앱코로 잘 대응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이분 진짜. 네. 휴. 역대급이었어요. 궁금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요새, 그만큼 소식을 많이 보셨으니까 네. 걱정이 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네. KB금융을 하고 있는데 앱코라는 종목으로 가지고 우리 네. 유세벽 전문가가 어느 순간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 어느 순간 이게 전화 연결이었나 저희도 막 헷갈렸었거든요. 예. 저는 저희끼리 잠깐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대화를 하고 계세요. 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걸까 싶었는데 이거 저희 담당 PD님께서 요 영상을 좀 재밌게 잘라가지고 제목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에피소드 한번 있었고요.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으니까 네. 자 종목 진단 하나 뭐 더 이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상님. 상상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이네요. 대한제당입니다. 네. 올 들어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쪽이 바로 이쪽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비료, 사료, 음식료, 원자재. 이렇게 곡물 가격 올라가면서 정말 맞아요.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자, 대한제당이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요즘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고점 대비 반토막이 5월 고점 대비입니다. 반토막 나 있습니다. 3,000 오늘 45원에 마감이 됐는데 그럼 최근에 아마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정도면 저가다, 바닥이다. 라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더 내려가니까 걱정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3,323원에 15% 담고 계시는데 자, 이 부분 한번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사백 전문가님, 대한제당입니다. 네. 급등 후에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봐주시죠. 저는 단기적으로 이 매수가까지는 한 번쯤 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설탕 제당 사업과 그리고 사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이렇게 상당히 높지 않고 어느 정도 싸울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 번쯤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탈출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다가 그리고 특히나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그 수출 제한 소식에 설탕 수출 제한 소식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북반구 작황 호조랑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료 관련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일 사료라던가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 피겨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투기성 세력들이 아직 빠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주가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주가 밸류 측면에서는 저는 이 정도 가격대가 3,000원대 부분이 이 종목의 적정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실적이 안 나와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분기에도 좋지 못한 모습들,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를 했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잘 나올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글쎄요, 환율이 하락을 했다라면은 수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수입 원자재가 비싸졌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정가를 시켰느냐? 정가를 그 전에 시켰었지만 지금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기대하기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테마적으로 변동성을 줄 때 그때 진입가 부근 거기에서 약 한 5%에서 10% 정도 덜어내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 나기를 이렇게 베팅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으로 환승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종목에 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우리 금산 전문가님의 오프라인 강연회 아주 오랜만에 진짜 예. 오프라인 강연회를 좀 하게 됐는데 내일입니다. 오후 3시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하십니까? 예, 제가 한 3년 만에 그 오프라인 강연회를 서울에서 합니다. 참여하는 그 해변은 없고 무료로 제가 진행해 드리고요. 그날 오시면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종목도 제가 추천해 드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와서 저하고 한번 그 앞으로 하반기에 전망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죠. 예, 3년 그렇습니다. 만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사상 최대 실적주와 강력한 테마주를 사는 그런 내용들, 그 종목 얘기까지 푸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와 2부 이 2시간 동안에 열심히 종목 진단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여보자.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제 시장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감각만으로 시장을 뚫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많이 체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서 어려운 장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쉬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